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이야기의 주제를 레미제라블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미제라블이란 그 말 뜻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료 시장을 자유화했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의료 시장을 자유화해야 된다.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수가도 마찬가지고 뭐 면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자유화하고 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의료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돼서 그 인간의 어떤 최소한의 권리조차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의료 시장의 자유화를 이제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영리법인, 민영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호텔에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사실. 없어도 뭐 동네에서 짜장면 먹어도 되고 뭐 다른 먹을 걸 먹으면 되니까. 하지만 의료는 소외되면은 목숨을 잃고 고통스러워 해야 되니까 인간적인 그 인지상정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생길까봐 다들 염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뭐 다른 서비스랑 마찬가지, 호텔에 있는 식당이나 의료 서비스나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폭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사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 비용이 사실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복에 뭐 치료하고 뭐 회복할 가능성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그걸 질질 이제 연명하는 그런 치료는 이제 하지 않는 거를 보통은 선택을 하죠.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우리가 가진 재화의 양이, 뭐 돈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뭐 특별한 예외를 든다면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정말 최첨단의 그 의료 기술을 다 쓰고 막 그래서 지금 다시 많이 회복됐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계를 이제 다 맞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 치료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국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상한 건 아니죠. 누구나 인간이라면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어쨌든 선택해야 될 순간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은 잠깐 들으면은 참 그 마음으로 와닿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다 이렇게 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언젠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 이제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의료 서비스는 제한적이고, 아주 그 첨단의 의료 기술들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뭐 세워라 내워라 계속 지불할 수 없어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도 모든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지금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들 다 꽉 차서 빈자리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들어가서 나오질 않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의료 서비스를 끝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은 그냥 자신의 그 도덕적인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발언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일을 인정하고 자기가 가진 이제 뭐 재산이나 부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에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다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서비스는 받도록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료 서비스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제공해 주고 싶다면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비용을 나머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신 지불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질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의료 서비스의 수가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시장 가격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뭐 의사가 뭐 병원이 그 손해를 다 뒤집어 쓰도록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뭐 치료를 못 받아서 암이었는데 치료를 잘 못 받아서 일찍 사망을 했다. 그 기사 나오면은 뭐 그 병원 그 의사 뭐 죽일 놈 되는 거지 뭐. 근데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그 사람 죽기 전에 당신들이 돈 모아서 치료비 줬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안 해놓고 원망하는 거예요. 의술을 돈으로 한다는 둥, 뭐 돈만 하는 병원이라든 의사라는 둥, 뭐 그거 얼마나 위선적인 겁니까? 자기는 쏙 빠져 있고 그 사람의 불행을 자기가 십시일반 도와서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으면 자기도 그냥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거지. 그 치료를 담당했던 사람, 그 치료를 어쨌든 어느 단계까지는 다 해줬던 병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그런 방법보다는 전체 의료 수가를 통제하고 병원을 쥐어짜는 방법을 사실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격을 통제하니까 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가격 통제를 자유로운 시장이 있었으면 형성되었을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낮게 잡겠죠? 낮게 잡는데 그렇게 낮게 잡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싼 맛에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수가가 작게 잡혀 있긴 하지만 잡혀 있으니까 이거를 꼭 쉽게 말하면 1,500원 내고 동네 마실 나오듯이 그냥 나와서 그냥 대략 뭐 물리치료도 받고 뭐도 받고 뭐 사실 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 없는 순간에도 그 수가가 싸니까 계속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의원, 뭐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재진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결국 더 자주 이용하게 되니까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1차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의료 재정을 갉아먹는 굉장히 이렇게 버러지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1차 의료기관들도 얼마나 싫겠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돈 다 갉아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결국 수가를 낮춰봐야 결국 전체 의료비가 지출되는 그 우리 보험공단이 지금 독점돼 있잖아요. 그죠? 독점돼 있으니까 결국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재정이 고갈되기 시작한다. 만약에 이게 시장에 맡겨져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완전한 시장 경쟁에 이제 놓여 있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미용, 또 하나는 이제 라식 수술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예요. 그 비용 지금 우리가 한 20년 전쯤 제가 그 학생 시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가격이 얼마나 싸졌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보험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싸진 그런 예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 맡겨 놓으면
처음에는 매우 비싼 그런 의료 서비스 같지만 거기 이제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많은 의사들이 몰려드는 거야. 몰려드니까 그 수가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이 많이 일어나고 수가는 더 싸지고 더 싸지고. 미용 수술도 마찬가지죠. 물론 아주 비싼 고가의 미용 수술도 존재하지만 요즘 이제 사람들 많이 하는 것, 경쟁이 많이 붙어 있는 부분들은 뚝뚝뚝뚝 떨어져요. 하지만 보험 수가는 그렇지 않아요. 꾸준히 지금 어쨌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워낙 저수가가 됐죠. 근데 생각해 보면 보험 시술 같은 경우에도 경쟁이 격심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서 우리 감기약 받는 거 어느 병원에서 거의 다 받죠. 그럼 경쟁이 굉장히 격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수가는 사실 보험으로 이제 보장해 주는 것보다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 있으면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완전한 자유시장이 되면 사람들이 그냥 약국에 가서 그 약만 타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 감기 환자 내원하는 게 병원을 유지시켜주는 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자원의 낭비냐. 보험 수가 중에서도 경쟁이 별로 없고 아주 독보적인 그런 뭐 기술 집약적인 그런 수기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간 이식이라든지 뭐 그래서 뭐 심장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쟁이 아주 많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시장에 맡겨놨으면 더 많은 고가 서비스로 이제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또 고가 서비스가 됐는데 그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다면은 또 경쟁이 많이 이루어져서 또 수가가 떨어질 거예요.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라는 것도 다른 재화, 다른 서비스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면은 그분들에게 의료비를 주면 된다. 가난한 분들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의료 수가를 왜곡시키거나 억압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과 함께합니다.